자, 220페이지 2-3번을 봅시다. 자,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교점이 C, 2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것은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됐을 때 수직 조건이 뭐야? AA- 플러스 BB-는 0이다. 이게 수직 조건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수직이 되려면은 여기 1과 A, 그 다음에 여기 A와 A 플러스 2 이렇게 곱한 것이 0이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식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는 0이니까 A제곱 플러스 3A는 0이라서 A 플러스 3은 0. 그러면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A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A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3X 여기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C,2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C,2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c, y에다 2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c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0이니까 c는 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c가 5니까 여기에 이제 5,2를 또 대입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이라서 b는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17 하면 얼마 나오겠어? 19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 틀린 사람은 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잘 적어놔. 이제 이거 펼 필요는 없잖아. 그거 딱 집어넣고 어. 자, x-2y-4는 0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할 때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y에 0을 대입하잖아. 그지?
그러면 y에 0을 대입을 하면은 이게 0이 돼서 없어지니까 x는 4가 나오겠지? 자, y절편을 구하려면 x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지금 a, b란 말이야. 그래서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면 a, b 기울기를 구한다고. 그리고 수직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중점을 구해서 이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AB 기울기. 그러면 여기는 4칸 갔는데 위로 2칸 갔잖아.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역수 보호 반대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점. 지금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0,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4를 더해서 2로 나누고 0과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로 나눠. 그래서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이면서 2, 마이너스 2를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직선식을 만들면 돼.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공식은 y-y1은 m 가로 x-x1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랬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고. 여러분이 미분적분할 때도 요거 모르면은 풀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공식이야. 자, 그래서 y-1은 마이너스 2 가로 x-2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4 그런데 플러스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3.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네, 다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자, 그럴 때 A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를 구해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넘기면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겠죠. 그런데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두 개는 수직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수직이 되려면 이렇게 수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이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두 개가 수직이라고 해봐.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역수 보호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역수 보호 반대면 얼마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자, 이 3의 수직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기울기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거나 여기서 a는 3이 되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이 마이너스 2와 3인데 그 a의 합을 구하쇼. 그러면 답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x-2y-1은 0에 평행하고 2,1과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계산을 하면은 기울기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평행한 직선은 y는 2분의 1 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과 2,1이 거리가 루트 5가 되려면 다시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2분의 1 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풀면은 분수가 나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푸냐면 x-2y-1은 0과 평행하려면 여기 이 x하고 y가 이 형태가 되면 다 평행해요. 그러니까 x-2y로 시작을 하면 평행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 평행한 직선을 x-2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2,1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2제곱 플러스 2제곱 루트 절대가 이렇게 되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인데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공식이야. 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얘는 왜 중요하냐면 그 아까 이 기울기와 점을 알려줄 때 직선을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얘는 공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되게 쉽잖아, 공식이. 쉬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와. 너무너무 자주 나와. 거의 뭐 나중에 보면은 한 70%는 나오는 것 같아. 수학 문제에서 70%는 얘랑 관련 있는 게 나와. 너무너무 자주 나와. 얘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푸는데 이 공식을 모르면 이쪽은 아예 다 못 풀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얘는 이 공식을 모르면은 아예 그쪽을 못 푸는 거야,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르면 치명적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얘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돼요. 그리고 너무 자주 잊어버려. 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 공식은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쓰는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너무 자주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식으로 만들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2를 대입한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2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것이 루트 5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는 루트 5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k가 5면 k는 뭐야? 절대값 k가 5면 불멍. 그렇지. 뿔마 5죠. 뿔마 5.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은 x-2y 마이너스 5는 0과 x-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됩니다. 네. 응? 화장실 다녀오세요. 빨리 갔다. 와. 네, 응? 여기 집중을 못했는데 그 5-1번에 아니 그 5-1번에 3. 3, 응. 그 밑에 거 루트 13이요. 응. 자, 이 직선은 K에 관계없이 P를 지날 때 P와 3x 플러스 2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여기가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K가 1이 되든 100만이 되든 이 식이 변함이 없어야 돼. 알겠지? 1이 되든 100만이 되든 이 식이 변함이 없으려면 이거를 K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K가 변신을 하더라도 식이 변함이 없으려면 이쪽이 0이고 이쪽도 0.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전개하면 4x 플러스 2kx 3y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k가 들어있는 것은 여기 2x하고 마이너스 y하고 마이너스 4 그리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쪽이 0이 나오고 이쪽도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서 2x-y는 4고 4x 플러스 3y는 18. 이렇게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3을 곱해요. 그러면 6x-3y는 3, 4, 12.
자,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더하겠지? 그러면 10x는 30이니까 x는 3. 자, 여기 x가 3이면 y는 뭐 나와? 2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 3x 플러스 2y는 0과 3,2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에 여기에 이제 3,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9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13분의 13이 나오니까 유리화를 시키면 루트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배울 내용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두 평행선 사이. 자,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거야.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여기는 거리가 항상 일정하겠지.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한쪽 직선에서 점을 구해서 반대편 직선에 수선을 그립니다. 수선을. 그래서 이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 거리를 결국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한쪽 직선에서 점을 찾고 그 점과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 한 직선에서 점을 찾아서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면 돼요. 이 점은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요. 계산하기 쉬운 점 찾아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점은 어떻게 찾냐면 x나 y에 0을 대입해서 정수가 나오면 그게 가장 쉬운 거고 0을 대입했는데 막 분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뭐 1이나 2거나 이런 거 숫자 대입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도록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문제를 보자.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점을 찾아서 그 점과 이쪽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점은 쉬운 점이 좋단 말이야. 쉬운 점. 쉬운 점이라는 거는 x나 y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그게 쉬워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0을 넣었는데 둘 다 분수가 나올 때는 다른 수를 넣어서 정수점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그러면 여기는 y에 0 넣으면 x가 뭐가 나와? y에 0 넣으면 2분의 3. 2분의 3. 그러면 분수가 되니까 좀 피하고 x에다 0을 넣으면 y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그건 정수점이잖아. 그래서 0,3과 여기랑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0,3과 거리 따라서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이제 여기에 0,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니까 0 나오고 여기는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5분의 4니까 루트 5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5분의 4 루트 5. 그렇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6-3번을 보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평행 조건을 이용을 해서 A를 구해야 되겠지? 평행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 평행할 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A 다시 분의 A와 B 다시 분의 B는 같고 C 다시 분의 C는 다르다. 요게 평행 조건이지? 자, 그래서 이 평행 조건에 의해서 A분의 2와 3분의 마이너스 1은 같고 마이너스 4분의 2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같은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A를 구해주는 거야. 여기 다른 조건은 이렇게 해서 구한 A가 진짜로 맞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얼마면 돼요? 그렇지.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는 다른 게 확실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직선은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니까 한쪽에서 점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점을 뭘 찾을까요? y가 0이면 x는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되죠,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요. 그러면 절대값하고 곱해주니까 6, 여기는 0 나오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야? 36 더하기 9니까 루트 45죠. 루트 45면 3 루트 5분의 2. 그래서 유리화를 시키면 15분의 2 루트 5.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26페이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A가 2,3이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C가 4, 마이너스 3일 때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세 꼭지점을 알려주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꼭지점 알려주고 넓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 어? 무슨 공식? 어?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2분의 1 쓰고 막대기 길게 그은 다음에 좌표들을 세로로 적으세요. 세로로. 그래서 2,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이렇게 적고 그리고 처음에 적었던 점을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는 곱해서 더하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는 곱해서 뺀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6, 여기 플러스 12. 여기는 마이너스 6 나오니까 빼주면은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 하니까 빼주면은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얼마냐? 여기 10, 36. 여기 10, 그리고 10이니까 32가 되죠.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고1 때 안 배우거든. 이건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오겠냐, 이게. 수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출전을 또 중요하게 하는 그런 또, 기조가 있어가지고, 이 공식을 쓰고 싶으면 이거를 증명해 놓고 써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거 증명하는 거는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이라거나 아니면은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그냥 이 공식을 쓰면 돼. 알았지? 그런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특히 이 단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단원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구해서 풀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씩 다 구해서. 자, 그럼 여기 답이 지금 1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도 답이 16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게 서술형으로 나올 때 푸는 방법이라고.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요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A, B, C를 좀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해? 그렇지.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밑변을 BC로 하고, 알았지? 그러면 BC가 밑변이 되면 어디가 높이가 되냐면 A에서 BC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를 H라 그러면 이 AH가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 이 AH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AH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먼저 BC의 길이를 구하게 돼요. 1단계. 2단계는 BC의 기울기를 구하게 돼요. 2단계.
3단계는 BC의 식을 구하게 돼요. 요 직선의 방정식. 요게 3단계. 4단계는 점 A와 BC의 거리를 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높이도 구하고 여기서 밑변도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으로 구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풀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또 배워놔야지. 자, 그러면 이제 BC의 길이, 이 BC가 지금 밑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 BC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였잖아. 이 공식. 왜 또 뭐 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을 짓고 그래? 기억나지? 요거 피타고라스 때도 했잖아. 자, 그래서 루트. 자, x끼리 빼서 제곱이야.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야? 6이 되죠? 여기도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36에 4니까 루트 40. 그래서 2 루트 10. 자, 얘가 이제 밑변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BC의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면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잖아. 그래서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얼마야?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로 하고 B를 지나는 걸로 해가지고 BC의 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가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서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a하고의 거리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BC 식을 이렇게 분수로 말고 분모를 없애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전부 3을 곱해요.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니까 뭐가 돼? 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된다고. 요게 이제 BC 식이야. 그러면 이제 얘하고 a 얼마야? 2,3 하고의 거리. 요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루트 1, 3이지. 1의 제곱, 3의 제곱분에 여기에 이제 2,3을 대입을 하죠. 그러면 절대값 2 플러스 9 플러스 5.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얼마야? 16.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까 밑변이 2 루트 10. 그리고 높이가 루트 10분의 16. 그러면 루트 10 약분하고 2 약분하면 16.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야. 응? 포스트잇 한번 더.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게 8점짜리가 돼요. 8점짜리. 여기가 2점. 요렇게 해가지고 또 2점. 여기가 또 2점. 여기가 또 2점. 그래가지고 이게 8점짜리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228페이지 6번 보세요. 다음 단어 나갈 거예요. 어? 다음 거 나갈 거예요. 어? 나가면 안 돼요. 야, 그걸 나가야 재미가 있지. 재미없어도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아, 이게 네, 원이 재밌어, 원. 아니 저는 재미있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아, 나는 중요해. 근데 쌤쌤이가 저희 이제 어? 공식 그거 테스트 봐야 되지 않아요? 알았어. 네, 주제 풀 시간 주면 돼요. 네, 어. 맞아요. 자, 도직선 LM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기억 A는 0이면 L과 M은 수직인가요? 자, 그러면 A가 0이라고 놓고 L과 M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A가 0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0이면 4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Y는 2 그러면 이거는 X축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Y축의 평행이야. 그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어때요? 맞아요. 맞았죠? 맞습니다. 자, 니은 직선 L은 A에 관계없이 자, L은 A에 관계없이 그러면 A로 묶어주는 거야.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1이 되든 100만이 되든 얘는 0이 돼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고 이 마이너스 Y 플러스 2도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죠? Y는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1,2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마이너스 1,2인데 1,2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두 직선이 평행이 되기 위한 A. 자, 두 직선이 평행이 되려면 4분의 A와 A분의 마이너스 1이 같고 3A 플러스 8분의 A 플러스 2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같다를 이걸 풀면 X자로 곱하면 A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돼요, 안 돼요? A 제곱은 마이너스 4. 안 되지? 어. 지금 여기에서 이게 그 직선이 되려면 A는 실수여야 돼요. 어? 허수가 붙어 있는 그런 직선은 없단 말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A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맞았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0페이지 17번.
자, 삼각형 ABC에서 세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세 수선의 교점. 세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C에 수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B에서 AC에 수선을 그려요. 그리고 C에서 AB에 수선을 그리면은 이 세 수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알았죠? 이때 이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 그래요. 수심.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이 수심의 좌표를 구해달라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수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이 수선을 원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구해서 그 두 개만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지금 3,6이고 B가 1,0, C가 7,2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하냐면 A를 지나면서 BC의 수직인 직선하고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직선하고 요거 두 가지를 구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그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BC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려면 BC의 수직 기울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C 기울기부터 시작을 해요. BC 기울기. 자, 그러면 BC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BC의 기울기는 7-1분의 2-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잖아. 그러면 BC의 수직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뭐가 돼요? 3분의 1의 수직 기울기니까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A를 지나는 BC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3으로 하고 3,6을 지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y-6은 마이너스 3 가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플러스 6이라서 플러스 15.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AC 기울기를 구합니다. AC 기울기. 그러면 7 빼기 3분의 2 빼기 6.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C의 수직 기울기를 구해요. 그러면 수직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그러면 B를 지나는 AC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이제 여기 1,0을 지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기울기는 1을 사용하고. 그래서 y-0은 1 가로 x-1이니까 y는 x-1. 자, 요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y에다가 이걸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5는 x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6이니까 x는 4. 4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3. 그래서 답은 4,3.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 쉬는 시간에 뭐하고 빨리 갔다 와. 시원아, 핸드폰 만지고 그러면 안 돼. 자, 원점과 x-y-3 플러스 kx 플러스 y는 0 사이의 거리를 fk라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 이런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잖아요. 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근데 이제 그 거리 공식으로 풀면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어? 자,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를 x-y-3 플러스 kx 플러스 ky는 0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k 플러스 1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은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00 대입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지금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지금 마침 K가 없어졌으니까 풀 수 있게 된 거지. 여기에도 K가 들어가 버리면 루트분의 무슨 뭐 K 이것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실제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배웠지만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해서 풀게 된다. 그 얘기야. 알았지? 그럼 어떤 원리냐면 이 직선이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이거를 찾아요.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그러면 K가 1이 되든 100만이 되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쪽이 0 나오고 이쪽도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x-y는 3이고 x 플러스 y는 0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x는 2분의 3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알아보자. 그러면 이 직선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야. 어떤 직선도 가능해요. 어떤 직선도 다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원점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러면 원점하고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바로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직선을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원점까지 거리는 바로 이 거리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길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장 긴 길이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이거야. 어? 여기서 이제 이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직선을 어떤 방식으로 그렸을 때 이 원점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직선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될까? 이렇게 그리면은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일까요? 어떻게 그리면 돼? 어? 직선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이 길이 있잖아. 여기에 수직으로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점과 직선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0,0과 여기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이게 최대 거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면 그냥 0,0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루트 4분의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떤 정해진 점을 지나야만 하는 직선하고 어떤 점하고 거리의 최대값은 그 지나는 점하고의 거리가 바로 그냥 최대가 되는 거야. 자, 다 필기했어? 자, 20번. 자, A-1,1, B 3, -1, C 5,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B와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이게 지금 내심, 음, 내심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내심은 원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내심 구하는 게 워낙 복잡해. 그래서 내심은 시험 원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또 고난도 뭐 문제라 그래갖고 내심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심이 나온 문제는 좌표를 좀 정확하게 찍어서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자. A가 -1,1이고 자, B가 3, -1이고 그리고 C가 5,3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심이 있어. 내심이라는 것은 내저번의 중심으로 내심은 어떻게 구하나요? 내심 구하는 방법. 응? 우리 외심 내심 배웠잖아. 자, 외심은 어떻게 구해? 외심 작도하시오. 어떻게 작도해? 어?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니까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그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외심의 성질은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세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이 만들어진다. 이게 외심이야. 자, 내심은 어떻게 돼요? 내심. 내심은 무슨 선을 그려?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심은 어떤 특징을 가져? 변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세 변과 만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요게 내심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심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내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했다고? 각의 이등분선.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B를 지나면서 내심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요 각의 이등분선 식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각의 이등분선식. 그러면 이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뭐야? 그 양쪽 변을 이루는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이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 거리가 같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AB 식 구하고 BC 식 구하고 X, Y에서 AB까지 거리, BC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B 쪽 한번 이제 정복해보자. 그러면 이제 AB를 하려면은 AB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지? AB 기울기. 얼마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AB의 식,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2를 지나도록 식을 만들자고. 그러면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X, Y와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는 0이 나오도록 바꿔놓자고. 그래서 전부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게 AB식이야. 자, 이제 BC식을 구해야 돼. BC식. BC식. 그러면 BC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BC 기울기는 5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됩니다. 그리고 5,3을 지나도록. 그러면 y 마이너스 3은 2가로 x 마이너스 5.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자,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을 구하는데 그 직선이 여기 이 3, 마이너스 1을 지나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x, y와 1번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여기하고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이게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분모가 둘 다 루트 5니까 루트 5를 생략을 해요.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나 나오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에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알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둘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것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거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아, 양수. 기울기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자, 그럼 요거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얘가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연행 같아요. 아, 쉬는 시간에 가시라고. 어? 빨리 갔다 와. 아,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많네. 어? 응. 아 진짜 그래. 자, 원이 뭐냐, 원. 부드러미.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세요. 원이 뭐야? 시점이 없는 거. 동그란 거.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가 너무 독특한데. C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꼭지점이 없는 거. 뭐네?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자, 거기 밑줄 그어놔.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자,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여기 이 정점은 정점은 멈춰 있는 점이 아니고 정해진 점이야. 정해진 점.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정해진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 자, 여기에 점을 하나를 정해요. 이게 평면, 점, 알겠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찍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찍어가지고 여기를 전부 연결을 시키면은 뭐가 나온다? 원.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을 다 연결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원이에요. 이게 원. 이게 원. 알았지? 그러면 이 정점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 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반지를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은 원이 돼요, 안 돼요? 네요. 원이 안 돼요. 원의 중심은 원이 아니에요. 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이 이게 원이야. 이게 얘는 그냥 기준점인 거야. 알았지? 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의 정인데, 그래서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하고 이 원의 점을 X, Y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그지? 어?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되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알. R이 된다.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나타내?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렇지? 이 거리가 r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조금 변형을 하단 말이야. 뭐냐면 양변을 제곱을 시켜서 루트를 없애자고요. 그럼 어떻게 식이 나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이 얼마라고요? a, b라고.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얼마라고? r이라고. 그래서 반지름은 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면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돼요? 2,5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25. 이렇게 나왔다면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2,3. 반지름은 5. 알겠어?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오면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고 반지름은 루트. 알겠어요?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그러면 이거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2,0. 반지름은 1. 알겠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이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루트 7.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여기에 루트를 씌워야 반지름이 나온다. 이거. 그리고 중심을 구할 때는 요거를 부호 반대로 해서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일 때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다. 알겠죠? 아, 알았어? 자, 그러면 거기 232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0,0.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16. 중심은 몇 컴마 몇이야? 반지름은 잘할 수 있죠? 어. 자, 그러면 2번에 1번. 자, 중심이 원점이고, 원점이라는 거는 0,0이라는 거야. 그치? 반지름이 2야. 식을 만드셔. 어떻게? 그렇지. 이러면 되는 거죠? 자, 2번.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5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y-3의 제곱은 25. 쉽죠? 네. 잘했어요. 이렇게 맛있어요. 많이. 응?
안 돼. 자, 어, 뭐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는데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1,6이 어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원을 구해달라 이거잖아. 그럼 이거는 뭘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 반지. 그렇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두 점 사이 거리는 뭐 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자 x끼리 빼서 제곱이고 y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루트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r 제곱을 쓰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중심이 마이너스 2,3이잖아.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냥 r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1,6을 지나 돼 있잖아. 지나가 나오면 뭐래?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래서 여기다가 1,6을 그냥 대입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 그럼 얼마가 되냐면 3의 제곱이니까 9, 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R제곱이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8.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따로 이렇게 구해주지 않고 그냥 대입해가지고 R제곱을 찾아내는 방법을 더 자주 사용을 한다. 자, 그 2번은 밑줄 그으세요.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름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게 지름이면 지름의 중간 지점은 뭐가 돼요? 중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는 그 중점이 중심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중심을 구하면 그러면 중점 구하라는 얘기지. 중점은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0. 이렇게 이제 중심이 나와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A까지 거리나 B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마침 마이너스 1,0 이게 1,0이야. 그러면 Y 좌표가 서로 같잖아요. X나 Y나 둘 중에 하나가 같으면 다른 쪽의 차이가 바로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면 얼마가 돼? 그렇지. 그래서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식을 하나를 배우고 가야 돼요. 거기 나중에 공식만 그 빈칸에다가 좀 적어놔. 뭐냐면 자, x1, y1, x2, y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알았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둘 다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중심 찾고 반지름 찾는 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잖아. 그쵸? 중점 구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심은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네. 그렇지. x1, x2를 2로 나누고 y1, y2를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루트. 여기서 이제 x1을 빼. 마이너스 x1 그러면 마이너스 2x1이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y1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반지름이.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분의 x1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y1 플러스 y2의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여기다 이제 제곱을 시키니까.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y1 플러스 y2의 제곱.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전기에서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냐고. 큰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에서 정리한 게 공식이라고. 그거 외워놓으라고. 알겠지? 근데 그 공식은 보면은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외워둬야 되는 거는 이 공식 자체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전개하시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전개하는데 7, 8분 걸려. 여러분한테 한 문제 푸는데 2분 30초밖에 안 주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 그래서 그냥 공식 하나 딱 외우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 공식이 뭐냐면 이게 공식입니다. 책에 써 있어요. 어? 책에 써 있어요. 없을걸? 적어놔. 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 1등급 맞는 애들만 아는 공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지름, y1, 이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요거, 이렇게. 다 썼죠? 여러분한테 줬던 이 프린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별게 다 들어있다니까 몇 장 되지는 않지만, 진짜 별게 다 들어있어요. 책에 없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왜냐면은 이걸 만든 거는 내가 시험 문제들을 보고 거기서 뽑아낸 공식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된 것들이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아까 A가 마이너스 3,0이고, B가
1,0일 때 이걸 갖고 식을 만들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플러스 y 제곱은 0. 요게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답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다시 전개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아까 이거 이 형태로 또 바꿔줘야 돼. 그래서 1이 2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로 나올 때는 이걸 쓰지 않는다고. 알겠지? 자, 여러분 숙제는 233쪽까지 고등학교 거는 233쪽, 쇠는 91쪽까지 풀어오세요.